사회자, 진행자를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 그래서 일하시는 박용식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 박용식입니다. 10 동안 메이저리그 중계를 담당을 했었고요. 현재는 프로농구 중계를 어제도 이제 부산에서만 마치고 지금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토론 순서는 토론을 6분의 패널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의견을 먼저 개진하신 이후에 패널분들과의 토론 그리고 함께 플로어로 함께하고 계시는 청중분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패널분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 막 끝난 순서부터 함께 했었는데요. 사실 왔을 때 야구 학술대가 아니라 리더존들의 학술대이지 않고 상당히 좀 뜨거운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의 야구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6분의 패널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KBO 기록위원으로 계신 분인데요. 윤병훈 기록위원장님을 먼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야구 함께 이사로도 함께 계시고 계신 윤병훈 기록위원장님 계시고요. 두 번째로 KBO 전 국제부장을 역임하셨던 조희준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 야구의 월드라는 팀을 오시마 히로시 대신해서 특별히 자리를 해주셨고요. 오시마 히로시에 대한 설명은 조 부장님께서 따로 추가적으로 해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오실 분은 현재 JTBC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티비에서 올 시즌 메이저리그를 중계를 하셨었죠. 자, 델리아 김 씨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리오메이저에서 활동을 하셨었고요. 메이저리그와 관련해서 번트와 연계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실 분 조성환 전 선수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이언츠 영원한 캡틴으로도 은퇴 이후에는 원정 기록원으로 활동하셨고요. 내년 시즌부터는 저희 경쟁사인 KBS 연예사 해설위원으로 살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리 해주셨고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지를 운영하셨던 이동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내년 초에 스태티지가 재오픈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이용균 기자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야구 관계자 역시 야구 친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용균 기자님의 활약 덕분에 저희가 또 유익한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론을 함께 진행해 주신 6분의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인생번트, 사실은 올 시즌에 기록적으로 보자면 올 시즌 인생번트는 평균 경기당 1.07개에 불과했습니다. 통산 프로야구를 돌이켜보자면 통산 1.31개, 수치상으로는 감소한 시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더욱더 뜨겁게 인생번트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펼쳤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6분의 의견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이 생번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견을 개진해 주실 분은 경향신문의 이용균 기자님이십니다. 이용균 기자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희생번트 비판이 참 많았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현장과 야구팬 사이에서 기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함께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의 이용균입니다. 앉아서 해도 되죠? 네. 좀 진지하게 하려고 진지한 공소차로 제목을 알았습니다. 올 시즌 아까 앞서 변창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트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고 올 시즌 특히 번트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올 시즌 굉장히 타격이 강한
사고 투자의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트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뭐 대부분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별 기대 득점이라든가 득점 확률을 따졌을 때 무사일로보다는 번트를 대서 만든 1사 2루에서 득점 확률이나 기대 득점이 떨어진다 라는 내용들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올 시즌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실제 한국 2014 시즌 프로야구에서 어떤 번트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올 시즌 구단별 희생 번트 숫자를 따져보면요, 왼쪽이 올 시즌이고요, 2014 시즌이고요, 오른쪽이 2013 시즌이었습니다. 올 시즌 가장 많은 번트를 낸 팀은 메이저리그를 반영간 경험하신 이만수 감독이 이끌던 SK가 91개의 희생 번트를 냈습니다. 뭔가 메이저리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SK의 공격력이 훨씬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다른 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번트를 많이 냈던 것으로 보이고, 2위는 올 시즌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팀인 것 같은데요. 두산이 81개의 번트를 냈습니다. 이전 시즌을 보면 두산은 리그 번트 순위 4위의 팀이거든요. 김진욱 감독 시절에. 그런데 올 시즌 2위로 올라섰고요. LG가 77개로 3위, 삼성이 76개로 4위. 그리고 역시 이 빅볼을 추구하셨던 한화의 김용 감독은 50개의 희생 번트를 요구했고, 믿음의 야구, 뚝심 야구를 펼치는 NC의 김용 감독은 좀처럼 번트를 내지 않아서 44개의 번트를 기록했습니다. 번트 숫자를 따져보면 아까도 리그 평균과 올 시즌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2013 시즌의 번트 숫자가 677개였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은 613개로 9.5%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자꾸 번트가 팬들의 입장에서 눈에 걸려요. 번트가 그만큼 많은 논란을 낳았던 시즌을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에는 LG가 제일 많았고요. 삼성이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아, SK, 두산 순서였고요. 지난 시즌에도 NC는 번트를 많이 안 냈습니다. 다음이요. 상황별 희생 번트 숫자를 살펴볼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무사 1루의 번트, 그리고 무사 1, 2루의 번트일 텐데, 무사 1루의 번트는 기대득점과 득점 확률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반면 무사 1, 2루에서의 번트를 낼 경우에는 무사 1, 2루보다 1, 4, 2, 3루가 기대 득점과 득점 확률에서 조금 높아진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따져본 건데요. 올 시즌 무사 1루에서 가장 많은 번트를 낸 팀은 역시 메이저리그 스타일의 SK가 59개의 번트를 냈고, 확률로도 가장 높습니다. 전체 326번의 기회 중에 59번의 기대를 내서 그 퍼센트, 그러니까 무사 1루 상황에서 몇 번이나 번트를 내는 확률을 따져보면 SK가 18.1%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16%로 2위를 차지했어요. 사실 삼성의 올 시즌 리그 타율은, 팀 타율은 3할 1리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타선을 기록한 삼성이었는데, 삼성이 무사 1루에서 이렇게 많은 번트를 냈다는 건 아무래도 역시 한 점만 내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실 감독한테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실 감독이 확실하게 내밀 수 있는 건 올 시즌 나바로한테 번트 한 번도 안 시켰다. 근데 한국 시즌 유천이는 시켜요. 한 점만 내면 이기니까요. 무사 1, 2루에서 번트를 내는 확률은 다른 팀들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많이들 비슷해요. 무사 1, 2루에서는 아무래도 한 베이스를 볼에 놓는 것이 득점 확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좀처럼 번트를 내지 않는 NC 김경문 감독도 무사 1, 2루가 되면 전체 확률, 그러니까 63번의 기회 중에 13번의 번트를 성공시켜서 20.6%로 꽤 높은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사 1루에서 무조건 번트를 내는 팀은 역시 두산이었고요. 24.7%로 굉장히 높은 확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꼼꼼하게 따져 들어가서 이 번트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었느냐, 효율적이지 않았느냐, 번트를 냈을 때 얼마나 득점이 성공이 됐느냐라는 부분들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이 통계 전문가께서 나중에 다음번에 아주 잘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산이 논란이 됐던 번트 중에 하나는 무사 1루에 번트 낼 수 있죠. 무사 1, 2루에서 번트 낼 수 있습니다. 근데 1, 4, 1루에도 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1, 4, 1루에서 번트 성공시킨 게 딱 3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2번을 두산이 했습니다. 김재호가 한 번 했고요. 정수민 선수가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점수가 나뉘어지면서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어쨌건 올 시즌 리그 전체 무슨 1, 4, 1루 번트는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2번 두산이 했던 거 봅시다. 다음이요. 그럼 올 시즌 누가 제일 많은 희생 번트를 냈을까?
역시 메이저리그 스타일팀의 가장 메이저리그답지 않은 타자 조동화 선수가 28개로 1위에 올랐고요. 박하니 선수는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연봉협상에서 희생정신이 뛰어나고 팀을 위한 희생정신도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삼성 박하니 선수가 24개를 기록했고요. 정수민 선수 22개, 손주인 17개, 나경 14개, 두산 김재호 13개의 순이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게 그 박하니 선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팀 타율 4만을 넘긴 팀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팀 타율 4만을 넘긴 팀이 딱 2번 있었는데요. 그것도 85년 삼성이었고, 그리고 2014년에 삼성이 팀 타율 3을 넘겼습니다. 팀 장타율도 0.473으로 굉장히 높은 팀이었는데 희생펀트에서 올 시즌 4위를 기록했어요. 역시 박하니 선수 덕분인데요. 박하니 선수가 무사 1루에서 번트를 16개를 냈고요. 무사 1, 2루에서 4개, 무사 2루에서 4개의 번트, 희생펀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박하니 선수가 무사 1루에서의 타율이 6할 1푼이에요. 박하니 선수의 무사 1루일 때 OPS는 1.446입니다. 무사 1루에서는 강정호, 박병호가 전혀 무섭지 않은 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가장 많이 희생펀트를 했습니다. 정말 리그에 어떤 희생상이 있다면 연봉협상에서도 큰 모습을 보여준 박하니 선수에게 다음번에 야구장에서 박하니 선수 만나시면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근데 삼성의 희생펀트가 가장 큰 위력을 보여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 시리즈 6차전이었습니다. 앞에 3차전, 5차전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 넥센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경기를 뒤집은 삼성이었는데 상대의 빈틈이 생겼을 때 이를 놓친 능력뿐만 아니라 빈틈이 없으면 틈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힘을 가졌던 팀이었어요. 시즌 내내 번트를 많이 낸 이유는 역시 상대를 흔들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삼성과 만나는 팀은 여기서 한 점을 줬을 때, 한 점을 더 줬을 때, 리드를 뺏겼을 때 느끼는 부담감이 다른 팀과의 승부보다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말씀드렸듯이 6차전에서 3회 무사 1루 때 김상 선수가 번트를 냈는데 이게 실책으로 이어지면서 무사 1, 2루가 됐고요. 올 시즌 단 한 개의 희생번트도 없었던 나바로 선수가 희생번트를 성공시키면서 1사 2, 3루가 됐고 여기서 4점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6회 무사 1루에서 다시 김상 선수가 번트를 냈는데 또 실책이 나왔고요. 이후 나바로 선수의 3런 홈런이 나오면서 3점을 또 뽑습니다. 7회 무사 1루에서도 김홍원 선수가 번트를 냈고 희생 번트를 이어졌고요. 이후 3점이 더 나면서 삼성이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냈던 11점 중에 10점이 희생 번트를 발판으로 한 점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번트의 위력을 가장 잘 드러낸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넥센은 벼락 끝에 몰리는 팀, 게다가 삼성은 한 점 더 뺏기면 한 점 더 주고 2점 더 주고 이렇게 조그만 리드가 벌어지면 경기 후반 굉장히 버거워지는 팀이 상대로 하고 굉장히 커다란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실책이라든가 번트를 내준 이후의 플레이에서 쫓기는 듯한 느낌으로 압박을 받는 것을 보였는데 역시 삼성, 그러니까 번트는 강팀이 됐을 때 정말 유력적인 작전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스타일의 팀 SK가 되는 번트보다 삼성이 되는 번트가 상대에게 주는 압박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삼성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내주지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작전은 번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희생 번트를 가장 안 되는 팀 중에 하나가 김경훈 감독이 이끄는 NC인데요. NC는 올 시즌 무사 1루에서 낸 희생 번트의 숫자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17개였습니다. 17개를 특정 선수에게 몰아내지 않았어요. 삼성은 박하니 선수가 혼자 거의 다 됐는데 NC는 골고루 됩니다. 박하니 선수는 정말 훌륭한 선수예요. NC의 김태훈 선수가 3개를 냈고요. 김종호, 박민호, 손시현 등 5명의 선수가 무사 1루 희생 번트 2개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선수에게 만약에 특정 선수에게 계속 희생 번트가 나왔다면 그 선수의 타격은 믿기 어렵다라는 메시지가 그 선수에게 굉장히 주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경호 감독은 그걸 제일 안 하는 스타일의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 번트의 숫자를 특정 선수에게 몰리게 하지 않고 굉장히 나눠서 결과적으로 배치한 셈이 됐는데요. 이렇게 흩어진 희생 번트 숫자가 전체적인 타선에 안정감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감독이 선수단에 주는 메시지, 우리는
특정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김경훈 감독이 3번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3번트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되는 번트를 말하는데요. 김경훈 감독이 3번트 왜 되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단지 더블 플레이의 위험성을 피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3번트는 팀 전체를 향한 메시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번트를 내는 것은 그만큼 오늘 경기를 반드시 이기겠다, 아웃 카운트 하나가 당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해당 선수에게 번트를 시킴으로써 그 선수뿐만 아니라 NC라는 팀 전체에 오늘 경기의 중요성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로 3번트를 이용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NC가 앞서 삼성이 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로서의 번트였다면 NC의 희생 번트는 오늘 경기를 반드시 이길 때는 상대팀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자신의 팀에 대한 메시지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팀별로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 희생 번트 주는 메시지, 희생 번트를 쓰는 전략의 태도 같은 것이 좀 달라진다고 보이고요. KT 조범현 감독도 굉장히 번트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여러분 중계를 잘 안 해서 못 보셨겠지만 올 시즌 KT가 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퓨처 시즌 개막전을 했습니다. KT 창단 이후 첫 공식 개막전이었어요. 경찰청과의 경기였는데 1회 무사 1-1가 됩니다. 1회 무사 1-1에서 3번 타자인 조중근 선수에게 희생 번트를 지시하거든요. 그 희생 번트가 발판이 돼서 첫 경기를 경찰청 상대로 17대1인가 뭐 해서 굉장히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경기 끝나고 조범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희생 번트를 내는 건 단순히 그 경기에서 경기 초반 한 점을 얻겠다는 뜻이 아니라 리그 창단 후 첫 경기에서 1회 3번 타자에게 낸 번트의 의미, 그것은 나의 야구, 조범현의 야구가 이렇다는 것을 선수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번트가 아니라 감독이 시즌의 방향, 팀의 색깔, 경기 운영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로서의 번트가 KT 창단 첫 경기에 나온 번트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이요. 두산인데요. 역시 손일수 감독이 이 번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나는데 1-4-1루 앞서 말씀드렸듯이 1-4-1루에서 나온 희생 번트가 올 시즌 리그에서 3개였습니다. 그 중에 2개가 두산이었고요. 김재우 선수의 어떤 타격 스탯은 혹시 굉장히 낮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김재우 다음에 대부분 민병헌이 위치되어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수빈 혹시 되게 잘 쳤거든요. 3할도 쳤고 발도 빠르고, 물론 희생 번트 내고 1루에서 살아라라는 작전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1-4-1루에서 정수빈 선수가 번트를 한 대 기록한 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사 1루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번트를 냈지만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1번 타자 중에 한 명, 장타율이 꽤 높아진 민병헌 선수가 4개를 냈고 오재원 선수가 2개를 냈다는 점, 사실은 이 부분이 두산 팬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되게 민병헌이 4개 친 다음에 정수빈이었을 텐데, 네, 민병헌 번트 낸 다음에 4번 홍성훈을 믿었던 걸까요? 3번 김현수를 믿었던 걸까요? 어쨌든 더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의 번트가 두산 팬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아픔을 안았던 것 같은데, 번트 논란이 굉장히 커졌을 때 송일수 감독이 그 커지는 번트 논란에 대해서 공식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솔직히 기분 나쁘다 라는 멘트를 현장에서 한국어로 했어요. 일본어 통역을 거치지 않고 번트에 대한 논란이 많다라는 질문에 한국어로 솔직히 기분 나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 운영에 대한 권한은 감독에게 있는 게 맞고요. 그 번트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했고, 번트는 투수를 흔들 수 있는 좋은 도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이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산의 불펜은 올해 정말 상대를 단결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번트가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도구라고 이제 송일수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테랑 투수들에게 물어봅니다.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무사일루에 솔직히 번트를 대면 베테랑 투수들은 대부분 번트 대면 땡큐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요. 아웃카운트 한 개를 벌어주고 1루가 비어있는 상황이 그 다음 타자를 상대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가져다준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 다음 타자 한 4명 정도가 줄줄이 굉장히 강한 타자라면 좀 어려움을 겪겠지만, 리그에서 그렇게 강한 타자가 4명이 줄줄이 이어지는 팀은 몇 팀이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타자를 상대할 때 1루가 비어 있다는 상황이 오히려 어떤 경기 운영을 이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유인구를 쓰기도 편해지고 볼카운트 싸움을 할 때도 좀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게 쓸 수 있고 오히려 번트를 내주는 순간 베테랑 투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거나 좌완 투수의 경우에는 주자가 2루 있는 상황이 조금 더 껄끄러울 수 있다. 오른손 투수는 이루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좌완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 등 뒤쪽에 이루주의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험이 없는 좌완 투수라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리그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무사일루와 1사 2루 상황에서의 투수들이 성적이 조금 베테랑 투수들의 매트와 맥이 닿는 것 같아요. 올 시즌 리그 POPS를 따졌을 때 무사 1루에서의 POPS는 0.891로 꽤 높았던 반면 1사 2루에서의 POPS는 0.785로 떨어지는 측면이 보입니다. 투수 입장에서 더 무사 1사 2루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 기록만 따져봐도 과연 무조건 무사 1루에서 번트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만 1사 2루에서 굉장히 POPS가 높아지는 두 팀이 있어요. 이만수 감독이 이끄는 SK가 OPS 0.951을 기록했고요. 김은영 감독이 이끄는 하나가 0.932의 POPS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대로라면 SK와 하나를 상대하는 팀은 무사일루에선 번트를 해야죠. 그쪽이 상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이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번트라는 것 메이저리그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뭐 다 아시겠죠. 그냥 넣고 싶었어요. 올해 이분이 떠났기 때문에. 쓸어주시겠습니까? 뭐 그림 누르면 나오세요. 하긴 어쨌든 뭐 나쁜 짓 한 건 아니니까. 8월달에 있었던 템파베이와의 경기입니다. 2대2 동점이었고요. 브레이크 가드너가 실책으로 땅볼과 실책으로 지금 2루까지 나가 있습니다. 2대2 동점이고 9회 말에 데이비 로버츠슨이 약속 마무리했다는 걸 고려하면 무조건 번트 해야죠. 지금도 모르네요. 스트라이크인데. One of the keys in this situation is a tag play at third base. As you see Rob Thompson giving the signs, getting them from the bench. 템파베이 포수는 호세 몰리나였습니다. They would love to bunt to third base, make the third baseman field it. Because if you bunt to first base, 바깥쪽 낮은 쪽 패스트볼 다음에 charge, and then Longoria can backtrack and potentially. 번트를 안 대주려는 볼배합이 You 나오겠죠. need to try to bunt this ball to third base if you can. 이번엔 볼이었습니다. One thing that helps Giovanni is a very speedy runner. 메이저리그에서 아웃을 잘하는 데이비 좋던데 번트 You're right about the 잘하는데요. fact that it's going to have to be a tag play to get him because that means the throw has to be very accurate.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음 공이 굉장히 인상이 Fourth 깊었습니다. play, and all you can do is catch it. 그래도 데이지 턴 Longoria more holding his ground. Loney with a free run to charge. 유격수의 수비 위치도 대단하죠. Up into the captain, snaps his head back. 번트를 안 대주는 볼배합 바깥쪽 두개 낮은 쪽 그리고 얼굴로 하나. That's what you're taught to do as a pitcher. That ball is up, even though it's head high. It's still kind of on the inside corner part of the plate. So Jeter squaring around, almost did walk right into it. As you see, even though it's very high, it's not that far inside in terms of on the inside corner. That's what you're supposed to do as a pitcher. Try to get 약간 this guy 긴장한 표정인가요? run it in the air, pop him up. 지금 나온 장면이 호세 몰리나의 프레이밍이죠. 약간 낮았던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 선언입니다. 이제 번트 기회를 사라졌어요. This one's down and away. The Rays have not given up on the fact that Jeter was 기가 막히게 올려요. Jose Molina makes 제가 쳐서 정말 잘합니다. better than anybody in the game. Borderline low pitch and then look right at the knees. This could be a key play in this game. Jeter hits it hard. Here's the throw to the plate in closing in time, and the Yankees take a 3-2 lead. 결국 이 경기 양키스가 이겼습니다.
4대2인가 5대1이었어요. 그만 가도 됩니다. 이 경기를 마치고 에릭 지터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번트 못 대고 결승타를 때렸으니까 굉장히 뭐 잘한 측면도 있고 번트 못 댄 게 오히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터는 무슨 말을 했냐면 다음에 제가 뭐 거칠게 보려고 그랬지만 지터는 언제나 이런 상황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 번트 슈페디 투스트라이크 이후에서 꼭 안타를 때려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오히려 실패할 때가 더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을 좋아해. 번트 슈페디 투스트라이크의 이 상황을 에릭 지터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에릭 지터가 좋아하는데 팬들은 어떻겠어요? 여기 번트 되는 것보다 투스트라이크 투볼 투스트라이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이는 투수와 타자의 대결. 그 장면들이 메이저리그에 열광하는 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터도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비 정면으로 가지 않고 빠졌다 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번트를 내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긴박하고 짜릿하고 흥분되는 모두의 팬들의 관심이 그 투구 카운트 하나로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팬들은 이런 야구를 보고 싶은 거고요. 성공 실패를 떠나서 그 상황을 기꺼이 즐길 수 있는 선수. 여기서 나는 무조건 번트를 내 라는 선수가 아니라 번트가 실패했을 때 긴박한 상황이 올 때 그 상황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선수를 팬들은 더욱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터 잘가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의견 게시를 들었는데요. 참 두 가지로 추격해보자면 메이저리그 스타일인 듯 아닌 듯 SK와 함께 박하리 선수도 좀 많이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용규 기자님에 이어서 이제는 좀 통계적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전문가이신 우리가 이동현 스태티즈 운영자님을 통해서 이제 좀 그런 시각으로 희생번트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처음 오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요. 유명한 분들이랑 같이 있어서 긴장도 되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3, 4년이 다 돼가네요. 한때 논란을 일으켰던 늘 도전했던 전 운전자 이동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 분들과 다르게 긴장이랑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선수의 심리나 어떤 스토리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승부의 그 번트라는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배경화면은 우리 한국 역사상 최고의 희생번트인 이재박 선수의 번트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네, 희생번트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고요. 제일 처음에 발표하셨던 그 김재동 씨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희생으로 많이 얘기들 합니다. CF에도 인용될 정도로 희생번트를 굉장히 미화해왔었고요. 그렇게 계속 받아들여 왔습니다. 다음이요. 네. 근데 머니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필리핀 단장은 절대 번트를 대지 말라고 하고 상대가 번트를 대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이를 던져서 아웃시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희생이 아니라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희생번트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희생번트 반론의 근거를 이제 쭉 올라가 보면 94년에 히든 게임 오브 베이스볼 여기서 보면 희생번트는 좋지 못한 플레이다. 그리고 반발력이 뛰어난 볼이 도입된 이후 그 1920년대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희생번트는 사라졌다 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희생번트 반론이 가장 심했던 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때 대만한테 2대 4로 패합니다. 그때 9이닝 중에 7차례나 전부 타자가 출루했는데 2득점밖에 못했고요. 우리가 4차례 번트 시도를 했고 성공은 1차례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많은 비판 기사들이 쏟아졌고요. 희생번트 대지 말라 굉장히 많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특히 중앙선에 대해서 그런 많은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 근거를 보면 앞에 이영규 기자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기대 득점, 현재 상황에서 득점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 94 1루일 때 0.88, 14 2루일 때 0.66, 오히려 0.2점 가량 손해보는 행위고요. 득점